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꽤나 어려웠던 장이었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고, 그나마 이제 수익이 났던 종목이 CMG 제약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리딩을 했을 때 제가 아침에 이 종목을, 그러니까 제가 아침 시간에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리딩을 특정 가격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종목이 이상 정도 올라가면은 뭐 그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회원님들한테. 근데 저는 이제 걸어놓고 가진 않았는데 이때가 뭐 올라가더라고요. 이때 VI 딱 걸렸는데 운이 좋게 운이 좋게 여기서 그냥 잘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1,700원 이 구간을 이제 한번 여기서는 지지를 좀 받는 모습을 좀 기대를 했는데 여기를 깨가지고 그냥 전량 매도를 해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어제 유튜브 스트리밍에서도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그래도 이전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뭔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물론 고점이지만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임이 뭔가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별로 막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구간에서 그냥 잘 변동성 없이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일단 매수를 어제 했거든요. 오늘 잠깐 보면은 어제 장 막판에 했습니다. 한 2시쯤인가 1시쯤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일단 오늘 이렇게 운이 좋게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거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얘로 이제 수익을 냈는데 일단 한국전력이 좀 아쉽습니다. 지수가 밀리니까 결국에 이 종목도 이 강했던 이 대형주도 결국에는 이제 손절이 나갔고요. 여기 매수가 된 상태에서 오늘 하염없이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밀렸고 그냥 뭐 지수보다 약했던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손절이 됐으니까요. 이 손절이 된 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고 이제 손절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일봉에서 거리량 터진 그 윗꼬리 달린 이 양봉이 있죠. 이거의 저점을 그냥 손절 라인으로 정한 겁니다. 손절 라인으로 정해서 이제 매도를 진행했는데 손절이 나갔습니다. 한 2점 손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양약품 얘도 사실 이제 수익 구간은 발생을 했는데 수익 구간이 그래도 이게 한 5% 나왔는데 이제 지수 상태랑 연관해서 보면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수를 예측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반등을 다시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을 팔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지수 구간이 여기거든요. 종목도 일양약품도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이 상승장에 취해 있었나 봅니다. 일단 그래도 못해도 제가 목표가는 이 79,000원 여기였는데 그래도 여기 한번 쉬었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좀 어리석은 대응을 했고 결국 손절이 됩니다. 손절 나갔고요. 손절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을 때 뭐 치료제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꽤나 많이 빠졌어요. 올라간 약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이전에 이렇게 상한가 전날 상한가를 갔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아침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오늘 장이 좀 많이 밀었다라고 보여지고 내일은 뭐 조정이 더 들어올 수는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더 한 번 더 밀 수 있는데 이때 밀면은 한 번 정도 더 밀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단기적인 저는 이제 상승으로서 이제 움직임은 나오지만 지금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정이지 않을까 단순 조정이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조정이 좀 깊게 나온 거죠. 근데 차라리 이렇게 조정이 한 번에 이렇게 때려 맞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내일은 조금 회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이제 보유한 게 있기 때문에 회복해서 상승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오늘 푸드웨어를 2번 두드려 맞았습니다. 푸드웨어를 어제 이 스트리밍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라고 했었는데 일단 매수를 한 관점이 뭐냐 이때가 지금 단기 과열이었는데요. 이 거래량 줄었던 이 모습 단기 과열이었던 이 모습에서 단기 과열에서도 뭔가 양봉으로 이렇게 주가가 서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종가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가 구간을 계속 지키려고 이 위에다 올려놨다. 그 다음에 여기 전 저항을 저항이었던 자리이기도 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한번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8,520원에 잡았습니다. 완전히 이 종목이 왔구나 잘 됐다 하고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이제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봤을 때 일단 1,500
20원에 잡았거든요. 여기 이때 아침에 잡았습니다. 아침에. 아, 이거 이렇게 잘 잡혔네. 저 사실 이때 아침에 바쁘다 해가지고 잡힌 것도 이제 일 정도 다 보고 나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근데 손절가는 원래 그 말씀을 드렸었고 8,240원 이 구간에서 저점이었던 이 구간 깨면은 손절하자 라고 해서 미리 알려드렸는데, 근데 얘가 조금 이 구간에서 이제 깼지만 일봉상에서 일단 믿는 이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량이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좀 줄었다라고 좀 판단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상승, 그러니까 좀 오늘은 아침에는 나를 털었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또 손절가를 구우시거든요. 여기 8,030원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정해가지고 여기서 잡았죠. 저도 이게 두 번 잡았습니다. 여기 바로 안 보이는데 이거 손절이 되고 다음 또 바로 잡은 거예요. 보면 이때는 그래도 얘가 이제 움직임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잡은 건데 오늘 일단 손절이 나갔고 손절이 나간 상태고 지금 오늘은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은 주가가 이제 지수 보면은 지수를 좀 잘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반등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빠졌을 때 빠졌죠. 근데 이게 상승을 하면서도 제가 왜 이렇게 종목들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 이런 건 잘 볼 수 있겠는데 이 지수를 잘 안 봐가지고 지수 보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그러니까 분명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곳이 단기 저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뭐 하긴 했는데 이게 몸수 체득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종목들을 정리하는 게 맞았는데 맞았습니다. 지나고 났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고요. 확실히 지금 나오는 수익은 장이 좋아서 나온 거구나. 결국에는 이제 실력보다는 진짜 시장이 안겨다준 그 수익에 좀 취해 있었다라고 좀 생각하고 좀 다시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요. 일단 푸드웰 같은 경우도 푸드웰이나 일양약품 이 종목, 일양약품은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 이 경우에도 지수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 팔지 못했던 것은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되고 아직까지 참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좀 다시 느꼈습니다. 일단 오늘 푸드웰 두 번 맞은 거는 좀 아쉽죠. 좀 많이 아깝고 차라리 CMG 제약이라도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지금 보면은 1,000만원 계좌를 맞춰놓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 이제 이 바닥스타 카페 회원님들하고 지금은 이제 무료 리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이제 금액이 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수익이 좀 나야 되는데 아침에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제가 아침에 못 보니까 한 5% 정도 오르면은 그때 절반 매도하세요 라고 했던 게 오히려 좀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네요. 아침에 더 일이 있어서 대응을 못할 수 있다. 그 CMG 제약은 그러니까 5% 이렇게 갑자기 상승 나오면은 절반 팔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말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 1,000만원만 이렇게 맞춰놓은 거는 이 1,000만원에서도 또 이 70대 30 해가지고 주식 계좌가 70이고 현금 30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리딩을 할 때 제가 금액을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갖고 넣어버리면은 저도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금 만약 볼게요. 푸드웰 같은 거 오늘 이렇게 손절 두 번 맞고 하면은 이제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리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조차도 이 금액이 이제 제가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 금액이 커져가지고 이 손실이 그러니까 손절을 좀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금액이 커져서 손절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리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냥 1,000만원 계좌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일단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이 좀 크게 이렇게 좀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11선도 계속 그래도 타면서 상승이 좀 이어졌었는데 오늘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네요. 조정이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매도를 좀 했습니다. 확실히 좀 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던 그런 상태여서 그런지 조정이 좀 이렇게 들어온 상태고 코스닥도 똑같죠. 오늘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왔다. 그동안에 5일선을 계속 지켰지만 한 번에 이제 5일선 깨고 11선까지 이렇게 좀 밑으로 11선 밑에까지 종가가 빠졌는데 내일은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죠. 일단 또 한 번 더 밀릴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내일 움직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걱정해서 이거 음봉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는데 또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시기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조정이 계속 있구나 그럼 이제 뭐 계좌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차피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은 한 번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조정
조정이 들어왔을 때 현금이 하나도 없고 주식만 100% 들고 있는 계좌에서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손절을 잘 하든지 아니면 밑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지금 내가 버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이제 현금을 보유를 한 현금 보유량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다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가 고점이 돼서 떨어질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분명 현금을 이제 막 고점이 더 갱신이 되면서 상승장으로 가면 좋지만, 너무 이제 그것도 생각해도 좋은데 그래도 현금을 조금이라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면은 충분히 매수를 하기에는 좋으니까요. 뭐 지금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도 뭐 변종 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 변이 사태가 나오고 뭐 유럽장도 빠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연말에 연휴가 좀 크리스마스 주도 있고 신년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도 좀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오늘 뭐 조정이 이렇게 깊게 들어왔으니까 내일이라도 좀 한번 이렇게 상승이 다시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금을 이제 아직 보유를 한 게 없고 주식이 100%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면은, 만약 내일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여기 전고점을 바로 돌파를 할 것을 기대하기보다 이 반등 시에 좀 정리를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 상승장에서 돈들을 이렇게 막 며칠 동안 돈을 벌었다가 이게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이 10%막 종목 보면은 오늘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뽑았던 관심 종목인데 다 지금 파란 나라죠. 이 등락률이 다 지금, 여기서 양봉이었던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보시면 피플바이오 이거 일반 양봉인 상태인데 그만큼 이제 장이 많이 어려웠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음봉이죠. 다 거의 음봉이. 이런 시장을 만약 겪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현금 비중 없이, 그리고 이런 상승장에만 계속 취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하냐, 상승장일 때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계속 수익이 발생합니다. 저도 이번 상승장에서 그래 수익이 좀 발생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분명 이제 이런 지수가 빠지더라도 오늘도 이제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존재를 합니다. 이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은 항상 있고요. 여기 보시면 700억, 여기 600억 이상부터 볼게요. 뭐 알체라 이런 종목들, 프리시전 바이오, 이제 상장했던 종목이나 셀마 테라퓨틱스 뭐 이런 종목들, 상한가를 갔던 이런 종목들은 다 존재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은 종목들도 거의 다 많이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 올라갔을 때 비중은 분명히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만, 이거 올라갈 때 사람은 분명 올라가다가 가더라도 떨어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비중을 적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올라갔을 때는 베팅을 뭐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베팅을 밑에서 샀는데, 사가지고 이제 한 여기서 좀 오르니까 절반 매도하고, 또 오르니까 이제 또 절반 매도, 그러다 보면 비중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만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근데 이런 하락 고정이 한번 들어왔을 때 어떤 상태가 되냐, 종목이 내가 여기 위에서 일단 처음에는 똑같은 비중으로 한 20만원을 여기서 일단 샀습니다. 여기서 샀고요, 지수 여기서 샀는데, 근데 점점 종목이, 지수를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서 이 지수가 서서히 이렇게 좀 빠져갑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나는 그럼 여기 어차피 그 전에도 이렇게 음봉은 나왔더라, 이건 어차피 조정이야, 다시 반등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떨어졌을 때 나는 추가 매수 할래. 그럼 아까 여기서 20만원 샀는데 난 여기서 한 20만원 더 사야겠다, 밑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볼게요. 20만원 더 사야겠다. 근데 조금 더 밀리네, 아직 나 돈이 있으니까. 여기서 30만원 더 사야지. 여기서 30만원 더 산다. 여기 샀고, 벌써 여기 20만원, 30만원 해서 일단 내가 70만원을, 그 70만원짜리를 이렇게 비중을 맞췄네. 근데 한 번 더 밀리네. 이렇게 지수가 더 밀리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100% 비중이 다 실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100% 매수가 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일단 손실이라도 안 나고 매도를 해서 그래도 다시 현금으로 보유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100%를 맞춘 상태에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막 5 떨어지고 10%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비중이 100%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계좌가 한 번에 망가져 버립니다. 이런 게. 이 전에는 올라갈 때는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냥 100만 원 100%를 매수해서 시작했지만 올라가다가도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매도를 좀 하다가 이제 좀 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하지만 이 올라갈 때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처음 100만 원이 이제 50만 원, 다음에는 이제 30만 원, 보유라는 게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유가 비중이 작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수익률만 높아지는 거지 계좌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장대 음봉 이렇게 조정 한번 들어왔을 때 막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물타기를 한다 하죠. 이 물타기를 해가지고 비중이 커져버린 상태면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더 밀려버리면은 그때 계좌가 진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장에 취해 있을 그런 시기지만 상승장에서 또 종목들이 막 계속 요 며칠 사이에 명신산업 이런 종목들 있죠. 이거나 뭐 치료제 관련 종목들 이렇게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물론 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을 아까 말했듯이 이런 구간에서 잘 사가지고 100만 원을 다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100만 원어치를 다 먹어버리면은 하나도 안 팔고 먹으면은 그럼 엄청난 큰 수익이죠.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래 비중 그대로 그러니까 매수를 했던 그대로 그냥 쭉 들고 가는 거니까요. 근데 결국 사람이란 게 올라가다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비중이 줄어드는데, 일단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상승장에 이런 큰 종목들이 나와가지고 누군가는 먹었겠죠. 누군가는 먹었겠지만 그러니까 울 수는 있죠. 수익이 크니까. 근데 막 엄청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국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원칙이 없는 상태로 계속 상승장에만 이렇게 취해 있다가 결국 이런 음봉 한번 나와버리면은, 조정이 한번 나오면은 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동안 벌었던 게 한 번에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경계해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만 올라갔을 때도 항상 현금을 보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이란 건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오늘 좀 올랐던 종목들,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래대금 이게 상인데 거래대금 700억 이상, 등락률 한 15% 이상인 종목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 7%까지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확실히 좀 차별성 있는 장세여서 그런지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몸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바로 한 20까지 왔다가 한 10% 종목들이 별로 없고 바로 이제 10%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가는 놈들만 이렇게 좀 되게 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이 신규 상장주 알체라나 프리시전 바이오 이런 종목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셀마 테라푸틱스가 변이 치료제 관련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고요. 일단 저희 카페 스템님께서 올려주신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신건설은 여기 이 라인엔 없는 동신건설도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통령 여론조사 1위를 했다라는 소식에 이 동신건설은 지금 몇 연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알체라 신규 상장 이틀째. 그다음에 오늘 하이텍팜이라는 종목이 이제 항생제 공장 해가지고 미 FDA 실사 종료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갔고, 대성헬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애플, 오늘은 좀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배터리 탑재 자율주행 차량 생산 소식에 자율주행 차 테마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인포뱅크도 그렇게 상승을 좀 했고요. 셀마 테라퓨틱스 이제 오늘 변종 바이러스 관련돼가지고 이제 대처 용이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진행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나기술은 오늘 뭐 해외 고객사 수주 증가 전망에 상한가를 갔고, 현대약품이 한국 산도스 항우울제 뭐 이제 프로모션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좀 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바이오랩은 JP 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일요일 날인가요? 영상을 올렸을 때 나왔던 건데, 이 마이크로 바이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저는 못 샀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바이옴인가요? 제가 잘못했네요. 고바이오랩을 때 얘기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얘는 이제 관찰은 계속 했거든요. 이 종목도 나쁘지 않다. 계속 거래대금도 이제 많이 터지고, 그 유튜브에서도 어제 실시간에서도 얘기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결국 제가 사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안 산 종목들이 이렇게 잘 갑니다. 좀 허무하긴 한데 이렇게 안 산 종목들이 좀 잘 가고요. 일단 오늘 이 종목이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더라. 그리고 까뮤엔씨 안철수
국민의당 이제 야당 1등 소식이 좀 얘가 상승이 나왔고요. 까무UNC 같은 경우도 좀 모습은 좋죠. 캠트로닉스도 애플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고, 대웅이 이제 대웅제약 관련돼서 임상 2, 3승인 소식이 나와가지고 오늘 15%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천랩도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종목이고, CIS는 고체 전해질, 이것도 2차전지 관련 배터리 관련 종목일 거예요. 이게 또 상승이 나왔고, 토탈소프트도 이재명 지사 관련주고, UCI는 이제 수소산업 관련돼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시간의 종목들은 동구바이오 제약이나 이런 대하 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메디콕스가 유상증자 이슈로 해가지고 이 거의 시간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오늘 현대바이오가 좀 많이 좀 오늘도 단일가가 나왔지만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좀 빠진 모습이고, 시간 외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밀리더라.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좀 빠졌네요. 그럼 이제 아까 일단 알체라, 헬맙,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다. 그다음 하나기술은 여기서부터 사실 이게 눈에 다 보면서 했지만 이런 거를 막상 이제 매매를 이제 하지는 않았죠. 이런 거에 이제 경험의 차이기도 하고, 일단 많이 부족하다 이런 종목을 또 계속 보면서 있었는데 보고만 있었다는 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좀 느끼는 거고요. 일단 얘는 상승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인포뱅크도 아까 있던 이 자율주행 테마로 해가지고 엮였다고 했죠. 하이텍팜도 이제 얘도 상한가를 갔었고요.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되게 많네요. 일단 상한가를 먼저 갔던 놈이 인포뱅크가 상한가를 먼저 갔는데, 얘네들은 이제 움직임을 좀 더 보면 될 것 같고, 현대약품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 놓는 겁니다. 넣어 놓고 나서 종목들을 또 찾아보면은 또 좋거든요. 내일전기공업, 얘도 일단 넣어 놓고, 까무UNC, 안철수 관련 테마 있는 종목, 캠트로닉스도 자율주행 테마, 대웅이 이제 오늘 시간에 상한가 거의 28 갭이 떴다가 장중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고서 지수를 같이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결국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얘가 딱 저항이었던 구간,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구간을 판단하고서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다음에 할 때 잘 정리를 해봐야겠죠.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또 오늘 상승이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되게 커요. 다음 CIS, 고체 전해질, 방금 이렇게 메모를 좀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매매할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CMG 제약은 오늘 매매를 했는데, 매매를 아까 하신 거 보셨죠? 일단 상승을 해가지고,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급하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 매매를 하든지 움직임이 나올 때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장이 안 좋았는데도 포스코 케미칼은 오히려 양봉을 만들어줬다,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시가가 종가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일단 수급이 너무 좋아요. 연기금이 또 들어왔고 오늘도, 그리고 특정한 구간을 이 박스권 여기 밑에 그동안 이 저항이었던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얘를 관점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을 잡고 매매를 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장이 조정이 왔지만, 그래서 저점 구간이 한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가 있죠. 이 라운드 피규어가 있는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정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비중 좀 사고, 다시 조금 떨어지면 여기서 한번 더 사가지고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버티잖아요. 언제든지 이게 이슈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고요. 일단 한국전력은 꽤 높은 상태였는데 오늘 좀 빠졌죠. 오늘 제가 손절 나갔는데, 내일 이제 지수가 반등하면은 이 5일선을 딱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팔게 된 것은 일단 원칙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팔았는데, 일단 내일은 상승이 나와주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일단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에 대한 그런 모습이나 거래대금이나 이렇게 터진 게 많기 때문에 상승을 좀 기대는 해보지만, 관점에서는 한번 좀 멀어졌기 때문에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얘도 좀 지어 놓을게요. 다음 삼성중공업. 이 삼성중공업은 오늘 제가 장 막판에 샀습니다. 예, 좀 샀고요. 다음 수급은 이제 연기금이 오늘 좀 들어왔네요. 기관이 좀 들어왔었고, 어제도 연기금이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구간은 지금 뭔가 세력들이 일부러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뭔가 지지를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온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여기를 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영상에서.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매수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좋게 본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 관심 종목이 넣어가지고 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상태에서도 오늘 뭐 그렇게 막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순 없고 마이너스 3.9 빠졌는데 특정한 구간을 이런 구간을 지금 다 지지를 해놓고 여기서 박스권을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해가지고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진짜 매매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1,600원 이 구간이요. 여기서 손절 잡고 해도 되는데 손절 잡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 메리트로 해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1,600원 구간도 나쁘지 않다. 21선 버티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내일이라도 내일 좀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가 올라가려면요. 그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에이스테크도 오늘 장 안 좋았는데 결국 지켜야 될 공간을 지켜야 될 구간에선 지금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의 저항 구간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율천화학도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오늘 같은 장에서 이 종목을 그래도 종목이 좀 살아있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이런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봐도 되지만 일단 지수 분봉의 모습을 보시면 어떠냐. 30분봉으로 볼게요. 30분봉으로 봤을 때 지수가 보면은 아침부터 해가지고 빠졌다가 살짝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밀렸습니다. 근데 밀렸을 때 일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종가가 이 시가를 지켜주지 못한, 그러니까 종가가 이 시가를 깨고 내려온 종목들이 대다수일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 종가 있죠? 이 종가가 이 시가보다 아니면 이 저가를, 이 처음 아침에 나왔던 이 저가를 지켜주는 종목들을 얘네들이 힘이 좀 강하다라고 보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에요. 얘도 아침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 일단 장이 빠지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밑으로 빠졌는데 결국 지켜야 될 이런 저점 구간은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력들이 기관일 수도 있죠. 이 기관이 처음 이게 아침부터 돈을 썼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자기들이 샀던 구간까지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 이제 종목을 찾을 때는 그런 주로 보면 좋다. 푸드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약하다는 게 보이죠. 이 지수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많이 빠지고, 이런 에이스테크나 이 삼성중공업은 오늘 좀 빠졌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이런 움직임에 비교했을 때 얘는 확실히 움직임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 버티는 모습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 푸드웰 같은 건 이제 오늘은 좀 약하구나 하고 안 봐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거는 이제 종목을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놔도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놨고 돌파를 해놓은 상태가, 그러다가 단기 가열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단기 가열이 끝이 났는데 주가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안 나왔고, 이런 종목은 장이 좋으면 다시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얘는 언제든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매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종근당은 오늘 얘도 이제 매수를 아침에 생각은 했었는데 다른 이제 푸드웰이 매수가 돼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는 안 했는데요. 일단 매수를 여기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2,500원에 25만 2,500원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려놨고, 그다음에 일단 매수는 안 된 상태죠. 근데 손절은 이제 여기서 하려 했습니다. 여기 아침에 있던 이 저점 구간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해서 한 2% 정도 생각하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떨어졌죠. 지수보다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제가 매수를 할 근거는 없으니까요. KCS도 약하고 이렇게 약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따로 버리는. 서현이와는 오늘 좀 움직임이 그래도 이 장이 안 좋았는데도 좀 많이 좀 버티고 있다. 저라면은 내일 한번 이 구간까지 오면은 여기도 손절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좀 높은 구간이긴 한데, 일단 윤석열 관련 종목 24일날 또 징계에 관련돼서 또 얘기가 또 있거든요. 오늘 원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도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진 모습은 아니어서 얘는 관심 종목이 좀 넣어놓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목이 갑자기 좀 아파가지고 목이 막 잠기고 하는데요. 한미사이언스도 오늘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나쁘지 않은 종목
종목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장이 안 좋으니까 지켜야 될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일단 손 좀 떨어졌습니다. 샀으면 손절했을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아니면은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정해놓고 좀 더 버텨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내일 잘못 또 지수가 빠져버리면은 또 손절이 나가니까 잘 매수를 안 한 건 좀 잘한 것 같은데, 관심 종목에는 좀 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HSD 엔진, 얘도 이제 이 해운 관련돼서 이슈가 23일 내일도 있거든요. K 얼라이언스라고. 그거 관련돼서 지금 오늘 구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구간 자체를요. 여기도 손절 라인으로 정할 수 있고, 21선 딱 여기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한번 이렇게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얘도 일단 넣어는 놓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일양약품은 좀 아쉽습니다. 여기 이거라도 좀 먹었어야 되는데, 5%라도 먹고 챙겼어야 되는데, 너무 이 장이 안 좋은데 좀 길게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손절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얘는 지우겠습니다. 대한전선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좀 장이 같이 빠지니까 이 종목도 이제 지켜줘야 될 구간을 좀 장 막판에 살짝 끌어올리면서 좀 조금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일단 그래도 좀 약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일봉상에서는 21선 아직 지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볼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그냥 간신 종목 이렇게 좀 빼놓고요. KCTC 오늘 좀 많이 밀렸네요. 컨테이너 관련 종목 이슈가, 그래도 해운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오늘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일봉상에서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 구간, 여기를 아직까지는 깬 모습은 아니니까요. 또 지켜주면서 올려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는 저라면은 이 종목을 만약 여기서 물려있다, 4,000원에서 물려있다고 하면은, 일단 만약 그 전에 어느 정도 잡고 매매를 했겠지만, 이렇게 제가 물려있다 치면은 여기서 내일 아까 말했던 이 저점 구간 있죠,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반등 나올 때 한 6,800원이 될까요? 900원 이런 자리에서 그냥 저는 이 4,000원까지 안 오더라도 그냥 조금 손실 금액을 줄여가지고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반등 시에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움직임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버리고, 대정화금 일단 얘는 셀트리온 관련 종목이랑 엮여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오늘 이렇게 빠졌지만 오히려 이런 구간이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구간 매수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얘는 일단 좀 넣어놓고, 일단 메디콕스가 오늘 시간에 하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유상증자 관련돼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유상증자 금액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부터 해가지고 급하게 확 떨어져 버렸네요. 일단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매수를 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긴 했는데, 다른 종목을 더 매수하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요. 대형 포장은 좀 넣어놨는데 얘도 약했더라. 비트컴퓨터도 약하고, 확실히 오늘 종목들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동안에 지수가 계속 올라오면서, 지수가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매매해야 될까 좀 애매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니까 종목이 오히려 더 심플하게 되고 심플하게 선정할 수 있고, 뭐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피플바이오, 지금 얘도 지수가 안 빠졌지만 이 21선 위에서 계속 종목 주가의 움직임이 위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관찰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같은 거는 그냥 장중에 계속 종목을 보면서, 장중에 이제 움직임, 차트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수를 할 종목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또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내일 매매할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그 종목 보시기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종목을 이 조건 검색식을 좀 이용하는데요. 이거는 심플한 게 그냥 오늘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종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해가지고 15봉 전에 15일 전 전일 종가 대비해가지고 15% 올라왔던 종목이 한 번이라도 올랐던 종목들을 좀 보는 거고요. 거래대금도 이렇게 300억 이상이었던 종목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목이 생각보다 좀 간질간질한데, 일단 이런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고 계신 이 종목들이 아까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을 움직임이 좋은 것
종목들로 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볼 겁니다.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 계속 나오네요. 그만큼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현대약품은 뭐 얘는 이제 상한가를 좀 갔는데 매매를 해도 좋지만 그냥 나중에 움직임 나왔을 때 매수하겠습니다. 까미 UNC도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매수를 좀 가담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은 아마 지수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수가 많이 빠지면은 얘도 좀 빠질 텐데, 지수가 또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중간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일단 얘도 근데 움직임은 괜찮다. 그다음에 얘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네요. 유나이티드 제약, 얘도 일단 그래도 오늘 거래대금이 1조 4천억이나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넣어놓고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인포뱅크, 오늘 LMS 해가지고 자율주행 테마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한 15% 이상 이렇게 상승 20%까지 나왔는데, 일단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와 버렸으니까요. 떨어질 때도 참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아미노로직스, 이 종목도 어제 실시간 그 스트리밍에서 했을 때 프로스테믹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스테믹스가 움직임이 그래도 꽤 괜찮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못했어요. 다른 종목을 사고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런 상승이 거의 CMG 제약이랑 비슷해요. CMG 제약을 보는 거랑 오늘 이 CMG 제약이나 이 종목이나 비슷하게 움직임이 갔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으로 종목을 또 봤어. 아미노로직스는 이제 RNA 관련돼서 프로스테믹스랑 같이 연관 있는 종목인데 오늘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왔더라. 근데 지금 보지는 않을 것 같고, 키네마스터가 오랜만에 좀 상승이 좀 나왔네요. 이게 솔본 관련, 이게 솔본이랑 엮인 건지 얘가 솔본이 얘한테 엮인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다음 재룡산업은 오늘 웬일로 이렇게 양봉이 좀 만들어졌는가 잘 모르겠네요. 재룡산업은 무슨 이슈가 있는 건지. 이거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일단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거 있을 때는 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추미애 관련돼서 이게 그 관련돼가지고 윤석열 관련돼서 이슈는 거고 24일날 이거. 근데 가장 큰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재신임 이슈, 이 헌신한 추미애 재신임을 하겠다. 이거 국민청원이 32만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느낌이 뭔가 나오면은 이것 때문에 좀 이제 공식 답변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 달 내에 20만 명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이 종목이 조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건가 좀 싶긴 하네요. 일단 이 장이 안 좋은데 얘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얘를 뭐 비중을 크게 실지 못해도 한 10% 정도만 좀 사가지고 한 10% 정도 매수를 해서 뭐 손절 잡고 들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슈가 갑자기 뭐 청와대에서 답변이 나왔을 때 다시 재신임 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뜨면은 갑자기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얘는 뭐 나쁘지 않다. 일단 이것도 관련주를 한번 보면 좋은데, 이거 관련주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재룡전기나 재룡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재룡전기,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제약이 이게 제약 관련돼가지고 결국에는 요즘에 조금 상승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 이 구간에서 얘도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추미애 관련돼가지고 이게 지금은 제약으로 좀 오른 건지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허가 소식에 나왔는데, 모습은 얘도 지금 좋습니다. 여기 한번 이 6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한번 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거든요. 얘도 일단은 추미애 관련으로 해서 제가 보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유리들 제약, 그 다음에 재룡산업을 조금 한 10% 정도씩은 이 종목들을 한번 사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이제 추미애 관련돼가지고 종목,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일단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다음 움직임도 오늘 뭐 장이 안 좋았는데 좀 버티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가 혹시 나오려는 건지, 뭐 그런 기대감으로 세력들도 그냥 만들어 놓고 있는 건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서 사보는 거죠. 그냥 기다려 보는 겁니다. 혹시 않아요. 그 다음에 CIS, SCM 생명과학은 어제 제가 잘 팔았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잘 팔았는데 카페 회원님들이 못 판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건 좀 아쉬운데, 일단 오늘 좀 다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얘도 JP 모건 컨퍼런스 관련돼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돼 갖고 얘도 좀 상승이 좀 나온 것 같고요. 하나기술도 잘 갔다. 피플바이오도 좋아 보이고, 알체라도 오늘 갔고요. 알체라는 그냥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으니까 좀 되게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인 건 맞는데 그냥 손절 잡고 매매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서도 여기 손절 잡으면 되잖아요. 여기 저점, 이 구간을 저점을 손절로 잡고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바이오랩 오늘 좀 상승이 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어서 매매를 안 할 것 같고, SNK 이게 왕세자, 사우디 왕세자 그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얘가 올라왔을 때 뭐였냐, 사우디 재단 자회사, 미스크 재단의 이거 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라고 하네요. 근데 21선 딱 여기 지지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한번은 이 종목도 그냥 한 10% 정도 가지고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기 손절 딱 정해놓고 여기서 한 3, 4% 위에서 내일은 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000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여기 18,600원 딱 깨지면은 21선 깨니까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요. 딱 기준이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 되겠네요. 일단 19,150원 리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라는 건 꼭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괜찮겠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이런 테마 관련 종목들은 뭐 있는데, 이거 말고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들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종목들도 오늘 많이 빠졌고,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 뭐 바로 매매할 종목들은 많이 없으니까요. 바로 매매할 종목들은 많이 없는데 그냥 한 관심 종목으로 좀 한번 넣어서 보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매매를 할 게 별로 없고, 그 전날에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확실히 약품, 일양약품 이런 거 그냥 올라왔다가 확 죽어버렸습니다. 지수가 같이 빠지니까, 명문제약도 그렇고요, 빠지니까 이렇게 같이 빠지는 것 같고, 그래도 반등이 나와줄 구간에서는 반등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확실히 움직임들이 종목이 많이 빠지니까 같이 빠진 것 같고, 화약품은 오늘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이긴 하네요. 얘가 거래대금도 좀 있고, 강하다는 게 지수의 움직임보다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을 아침에 빨리 했다가 하락을 하고, 여기서 뭔가 버티는 모습이 좀 인상 깊다. 상승을 좀 했네요, 이 구간에서. 그래도 이거는 관심 종목에 이거는 이렇게 넣어놓고, 이런 것들은 장중에 그냥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OCI도 오늘 좀 빠졌고, 확실히 지수가 약하니까, 지수가 빠지니까 종목들도 많이 빠지더라,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높은 데서 지금 비중을 다 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랑 씁니다. 똑같이 비중 현금도 없고 그냥 주식 다 실어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은 뭐 손절 나가는 거, 그런 거죠. 그냥 지수가 올라가기를 그냥 바라는 거죠. 기도 매매하는 겁니다. 일단 확실히 오늘은 음봉이 많다. 여기를 좀 보시면 돼요. 음봉이 좀 많다. 인바이오 그동안 좀 상장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는데 좀 빠지네요. 엔젠바이오도 빠지고, 확실히 뭐 코로나 이슈나 이제 치료제 종목들이 그동안 상승을 이어갔었는데, 이 치료제 종목들이 이제 좀 하락이 많이 나오니까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관심 종목 넣어놓고 보다 보면, 이런 피플바이오 같은 거 뭔가 움직임이 뭐 버티는 것 같으니까 이런 데서 그냥 한번 비중 좀 줄여가지고 10 정도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손절 라인에 깔끔하게 여기 52,500원 이런 구간에서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여기 손절 잡고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종목들이 많이 우울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봉이 많이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손실이 좀 많이 컸을 거거든요. 지수가 빨리 좀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이제 재료를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무슨 재료가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참 좋은데, 그거는 이제 또 좀 정보를 계속 찾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한 분들이 좀 잘 하시는데, 저는 좀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트나 보면서, 아까 있잖아요, 뭐 재룡 산업 이런 거 봤을 때 얘네들이 뭔가 버티는구나, 뭔가 이슈가 있는 건가 하면서 그때 이제 검색을 좀 해보고 무슨 이슈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한번 보는 차원이거든요. 한미약품도 오늘 좀 이렇게 빠졌고,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빠집니다. 여기서 지금 보는 거는 여기서 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 정도만 봐도 되거든요. 사실 여기서 등락률을 이렇게 찍어놓고 밑으로 하나씩 볼 필요는 없는데 움직임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넣어놨고 BDI가 오늘은 좀 올라왔네요. 일단 역배열이긴 한데 지금 역배열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썩 마음에 드는 모습은 또 아니고, 영화금속, 유라테크도 오늘은 반등이 좀 나은 것 같고요. 근데 마음에 드는 모습들, 제가 이제 매매하고 싶은 모습에서 매매해야죠. 이 바이오는 와 진짜 단기간에 상장을 해놓고 단기간에 지금 10배가 올라갔습니다. 15,000원에서 와, 대박입니다 진짜. 와, 저런 종목이 있었구나. 저런 종목들 잡아보는 게 소원이긴 한데 잡더라도 어차피 한 18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거 해봐야 어차피 조금밖에 못 먹고 팔 거니까 괜히 들고 있다가 불안해하지 말자. 막 수익이긴 하지만 불안해하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상승 양봉을 뽑아줬던 종목 위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알루코도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고, 일단 자율주행 테마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움직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딱히 끌리는 종목이 있진 않네요. 등락률 얘도 맨날 이제 넣었던 종목들을 넣고 하니까 뭐 보던 종목들만 계속 봅니다. KPX 생명과학은 오늘 또 반등이 좀 나아졌던 것 같고, 근데 막 끌리진 않아요. 근데 대신정보통신 유승민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확실히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치료제 테마에서 오늘 뭐 추미애든지 윤석열 종목도 버티고 있고 유승민 관련 종목이거든요. 대신정보통신이. 그래도 얘도 지금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얘도 이렇게 좀 넣어놓고, 그럼 정세균 관련주는 한번 볼까요? 정세균 관련주가 수산중공업이 대장주인데 움직임이 좀 약하네요. 얘는 파워넷이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알루코도 정세균 관련주인데 2차전지기도 하고 정세균 관련주기도 하고요. 신테카바이오가 오랜만에 이름을 좀 보네요. 얘도 상승을 했을 때 줄곧 상승이 잘 나오던 그런 종목인데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놓고 21선을 올려놨습니다. 21선을 올려놨고 오늘 구간에서 매매를 해도 되는데 그냥 하진 않을게요. 확실히 자율주행 쪽으로 살짝 돈들이 좀 들어왔다. 장 막판에 좀 들어온 모습이긴 합니다. 한국파마, 라니 자율주행 쪽으로 확실히 그냥 좀 돈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올라온 놈들은 또 그냥 올라간 것 같고, 대하제약이 그래도 뭔가 이슈가 큰가 봅니다. 시간의 상한가도 확 들어갔고, 이게 주머니 주식수를 조금이라도 늘렸네요. 몇 주 정도. 그런 이슈가 좀 있고, 조화제약이 오랜만에 좀 종목이 보이네요. 조화제약으로 옛날에 좀 많이 먹고 했거든요. 그래도 이름이 좋으니까, 이름이 좋아서 그런 그 종목의 움직임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볼 종목은 뭐 포스코 케미칼 계속 볼만하고, 삼성중공업 매수해놨으니까 봐야 되고요. 성호전자도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손절 라인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손절 1,500원 정도 되겠죠. 여기 안 깨면은 들고 가도 되고, 에이스테크도 지금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120선도 아직 밑에 있고, 율천화학도 좀 약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약하지만 그래도 그 장기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매수를 사람은 해도 되고, 까미 UNC는 내일 좀 이렇게 떨어지면 해보려고 합니다. 알체라도 그렇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해보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떨어지면 할 것 같습니다. 안 오면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NK도 뭐 결국 여기 지수 여기 저점을 손절 잡고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도 모습이 참 괜찮다. 이게 추미애로 엮여서 갈지, 재룡산업이 대장으로 갈지, 재룡산업이 대장으로 갈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그 다음에 대신정보통신 유승민 관련 종목,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동신건설이 이렇게 빨리 상승을 해가지고 가버렸는데, 뭐가 있을까요? 프리엠스가 이랬을까? 프리엠스도 안 그런 것 같고, 얘네들이 이제 이재명 관련 대장주인데 에이텍TN가 그런 모습이 좀 나왔을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좀 막혀서 빠졌는데 바로 다음날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놨던 이런 봉 다음에 움직임을 좀 보면은 좀 괜찮더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종목을 좀 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HSD 엔진, 내일 여기 손절 까딱 되니까 여기서 매수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손절 잡고 해보던 거예요. 저도 여기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죠. 떨어지면 손절하는 거고, 안 떨어지면은 그냥 익절하는 거고요. 예정화금도 잠깐 이렇게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이제 부강약품, 얘네들은 그냥 관심으로 보려고 장중에 움직임 나오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벌써 1시간 됐는데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